인사드리겠습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축산관측팀장 맡고 있는 이형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휴식 시간을 제가 좀 뺐고 저녁 식사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준비된 내용을 최대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1월 달에 그 농업 전망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올해 전체적인 한우 그리고 돼지 그리고 닭고기에 대해서 수급 동향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드렸지만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긴 제 얼굴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뭐 앞서 연사께서도 뭐 팬데믹이라든가 이러한 그 거시적인 부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육류 소비랑 어떻게 또 연결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까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지금 우리 한우 농가가 됐든 돼지 농가가 됐든 뭐 지금 닭고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됐든 국제곡물 가격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국제곡물 가격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국제곡물팀에서 자료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올해 그 수입사료 원료 가격 지수라든가 앞으로 이제 지금 선물 가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작년 연말에 그 배합사료 가격이 정점을 찍고 지금은 하락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그 선물 가격 자체가 보시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이맘때 그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재 소강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2022년 4분기부터는 그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뭐 하향 안정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최근 그 옥수수 선물 가격은 뭐 폭락 사태까지도 그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뭐 IRA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디젤 뭐 최근에 제가 그 사료회사 몇 분들하고 좀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그 대두유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산물인 대두박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나라 한우 산업과 지금 그 현 주소가 어떻게 되고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가 그 예전에도 여기에서 발표를 좀 했었는데 늘 보여드리는 첫 번째 그림이 한우 사육마리 수에 대한 뭐 플럭추에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과거보다는 지금 한우 산업이 규모화 전업화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규모화된 농가들이 그 뭐 현금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그 어떤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증가 국면하고 감소 국면에 접어들 때 보면은 거의 7, 8년 그리고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주기가 좀 짧아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
사육마리수에 대한 부분이 그 어떤 그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, 그러한 속도들이 좀 단기간에 좀 이루어졌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최근 뭐 언론을 통해서도 작년부터 한우 사육마리수가 역대 최대라는 얘기를 계속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우값이 그 작년 연말에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고,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정부가 그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뭐 특히 농협중앙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뭐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도매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 사실 그 가격 자체는 지금 그 하락 국면의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우리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우 300만 두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그 시그널 자체를 그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선행 지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뭐 한우 유구 합쳐가지고 지금 370만 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, 한우만 놓고 보면은 350만 두 이상, 그리고 가위맘소만 놓고 보면 거의 160만 두 이상 있다는 것은 앞으로 뭐 송아지를 생산할 여력도 상당히 많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업화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, 저희도 가격이 이렇게까지 그 사실은 미끄러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시 변수랑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소비 위축이 직격탄으로 좀 이어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격 하락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,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그 저희가 그 사육마리수의 선행 지표로 계속 그 암소 도축률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그 암소 도축률이 40%대 중반 내외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그 불황보다는 호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7%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로 보면은 앞으로 불황이 연속되지 않을까,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팽배해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전체적으로 사육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축 마리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그 소고기 생산량 자체도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저희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이력제로 그 소 사육 마리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뭐 거세라든가 순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출하 물량이 예상이 됩니다. 그렇지만 그 암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비육해서 내보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항상 그 전체적인 도축 마리수를 좌우한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암소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소고기 생산량 자체가 국내산 한우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 그 지난 뭐 그 연말 올해 초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보면 재고입니다.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, 생산해 놓은 만큼 소비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한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냉장 형태로 그 거래가 되는데, 뭐 그 실제 냉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평가 자체도 떨어지고 가치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냉동으로 쌓이는 물량들이 많다 보면 어쨌든 그 전체적인 한우 고기 시장 안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소고기 수입량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개방 이후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. 작년 그 22년도에 47만 7천 톤이 들어왔는데, 뭐 물론
그 안에서 뭐 냉동육하고 냉장육 비중을 보면은 수요처별로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 냉장 비중은 조금 줄어든 반면에 냉동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 그 작년에 그 전체적으로 수입 단가가 워낙 세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소비자 물가에 그 부담을 느끼는 우리 정부 쪽에서도 그 할당관세 조치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그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입 단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사실 팬데믹 시기에 저희도 그 한우 값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저희도 전망치 자체가 좀 그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한 2년 동안 그 저희가 공급이 늘어나는 측면하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하고를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추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급 증가분이 상당히 크게 되면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수요 증가분이 더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한우값이 계속 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또 이제 물류라든가 이러한 그 어떤 뭐 노동력 부족 이런 현상들이 전체적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이게 그 한우값이 오르면서도 수입 단가도 같이 오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어쨌든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우값에 대해서 그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보니까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육 마리수를 더 늘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불황이 올 것이다라는 시그널 자체를 계속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라는 그런 행동으로 또 보여준 게 한우 사육 마리수 역대 최대 수준을 계속 갱신해왔던 그런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이제 수입 단가 자체는 많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물론 작년보다는 올해 그 수입 단가 자체는 그 뭐 USDA에서도 그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비중이 여전히 이제 견고하게 가장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. 지금 그 호주산 같은 경우는 한 34% 그리고 뉴질랜드산 같은 경우는 4.8%. 최근 들어서 이제 캐나다산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통상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EU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소고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뭐 EU산 소고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EU산 소고기가 그 국내에 들어와서 뭐 플레이하는 데는 조금 뭐 기존의 미국산하고 호주산 이 부분이 아니라 뭐 뉴질랜드산이라든가 캐나다산 그런 쪽하고 좀 같이 틈새 시장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 그 전체적으로 그 고기 속 가격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우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제 송아지 가격도 지금 하락 국면으로 다 전환이 되는 상태입니다. 물론 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고기 속 가격이 반짝하게 되면 송아지 가격도 조금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큰 흐름상으로는 하락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그 한우 사육 마리수의 어떤 증가 국면이냐 감소 국면이냐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암소의 번식 의향이거든요. 근데 번식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은 비육을 해서 시장에 출하할 것이냐의 의사 결정은 결국 송아지 가격이 결정을 합니다. 근데 그 송아지 가격은 고기 속 가격하고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
고기속 값이 떨어지면 송아지 값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암소들은 전체적으로 번식 의향을 줄이고 비육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앞서 뭐 도매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. 뭐 사료 가격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농가들의 부담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고 지금 올해 출하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2년 전 가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올해 출하되는 놈들의 그 송아지 값이 거의 500만 원대에 육박하던 놈들을 지금 키워가지고 내보내는데 이게 10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싶으면은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뭐 저희 소비자 조사에서 나타난 이제 소고기 그 구매량을 살펴보면은 뭐 그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소득 수준별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소비 구매량 변화 자체가 고소득일수록 뭐 소비량 자체는 늘어나고 저소득일 경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는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. 뭐 저희가 매년 이 한우에 대한 가치를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.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가 10,000원이면 한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WTP 개념인데요. 뭐 적게는 뭐 1.3배 정도 그리고 많게는 1.8배까지 그 더 낼 의사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게 과거에는 그 우리가 그 이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희가 이 조사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했는데 예전에는 3배, 4배까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수입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세대별로도 좀 많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육에 대한 그 어떤 그 거부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완화됐다.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올해 그 소고기 구매 의향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이 그 조사 시점 자체가 워낙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경기 뭐 위축 이러한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그 조사 시기를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이겠다고 응답한 그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게 그 포착이 되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결과치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공 수정을 통해 가지고 송아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정액 자체도 이제 국가에서 그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정액을 그 실제 농가들이 얼마나 구매를 하느냐 가지고 이제 내년도 그 송아지 생산량이 얼마나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잡거든요. 그런데 올해 1, 2월 달만 놓고 보면 그리고 작년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그 정액 판매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. 송아지 값하고 그 고기 속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번식 의향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태어날 송아지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.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그 한우 사육 마리수도 뭐 미국도 그 증가 국면하고 감소 국면의 이런 그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지만 올해도 그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뭐 이력제 정보를 통한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대략 그 원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
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. 앞서 그 가격이 떨어지면 송아지 값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정액 판매량 자체도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송아지 생산도 줄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12개월령 이하 1세 미만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그 한우 사육 마리수는 최고 정점 그러니까 기존의 1, 2세라든가 2세 이상의 그 사육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1세 미만이 그놈들을 1세 미만의 그 줄어든 양이 늘어난 양만큼을 그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육 마리수는 올해까지 늘어날 것이다.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도축 마리수는 늘어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과 호주 소고기 수급에 대해서는 다음 연사분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요약본인데요. 올해 저희가 그 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부분은 사실 그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어지고 실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도축 마리수입니다. 도축 마리수가 94만 마리 내외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이 저희가 그 84만 두, 5만 두 정도를 전망을 했었는데 한 86만 9천 두가 나왔거든요. 86만 9천 두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조정을 받았고 올해도 지금 사상 그 2011년, 12년, 13년 수준의 어떤 도축 마리수가 나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두려움은 상당히 지금 큽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수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그 한우 농가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는 않을 그런 그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. 그래서 도매 가격도 저희가 지금 거새우 가격만 놓고 보면 17,000원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평균 가격만 놓고 보면 이거는 그 15,000원대 이하, 14,000원 막 이러한 상황까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한우 쪽에서는 그 농가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. 그리고 2023년 수입량 자체도 저희가 국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량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제가 올해 정점이 되면은 내년이 이제 도축 마리수가 아무래도 최대치가 나올 것이다. 2024년이 아마 최대치가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아니면은 이게 1년 더 미뤄진다 그러면 2025년도도 사실 변곡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육 마리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국내 도축 마리수가 그렇게까지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농가들 교육을 가도 향후 한 2, 3년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지만 그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사육 마리수에 이 정도 도축 마리수에 이 정도 가격이면 그 한돈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득이 창출되는 연평균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물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계절성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사육 마리수에 이 정도 가격이 연출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농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2022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육 마리수 자체가 계속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모든 사육 마리수가 이제 그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육 마리수는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
작년 5월부터 이 모던 사육 마리수 자체가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돼지 이력제를 받아가지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모던 사육 마리수가 지금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육 마리수가 늘어나고 도축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생산량 또한 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유지해 왔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도 그 돼지 같은 경우에도 역대 그 두 번째 수입량을 기록을 했고요. 그 중에서도 뭐 그 미국산 뭐 EU 쪽에서는 사실 그 독일 대신해 가지고 네덜란드라든가 스페인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재고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이다. 그래서 올해 전망할 때도 이 재고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가지고 저희가 그 뭐 열띤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. 작년 뭐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실 그 앞서 연사께서도 보복 소비를 얘기했지만 사실 그 보복 소비에 진짜 수혜주는 돼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4월달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그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좀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은 작년에도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외식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뭐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가정 내보다는 외식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그 돼지고기 구매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칸타 월드 패널을 가지고 그 매번 그 가정 내 구매량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그 팬데믹 상황에서는 좀 뚜렷하게 그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돼지 사육 마리수 자체는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제가 모던 마리수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모던의 그 감소 부분이 그대로 사육 마리수로 연결이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축 마리수도 작년보다는 줄어드는데 사실 이 1,800만 두 이상이 도축이 된다는 거는 사실 그 적은 양은 아닙니다. 적은 양은 아닌데 저희도 그 평년 수준이 지금 1,800만 두인데 최근 거의 5, 6년 사이에 돼지 도축 마리수가 계속 늘어난 부분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 1,825만에서 1,845 그러니까 뭐 중간값으로 얘기하면 1,835만 두 정도가 도축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적은 양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그 돼지고기 수입량 자체는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2월달 뭐 3월달까지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EU 쪽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수입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수입량 자체를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거로 전망을 했는데 그 폭을 좀 수정을 해서 더 많이 줄어드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국내 가격 떨어지는 부분하고 재고 부담이 그 업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재고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2월 되는 물량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은 작년보다 그 실제 그 등급 판정 마리수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가격이라는 게 자체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2월 된 물량까지 합치고 그리고 수입 재고까지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가격은 작년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. 그리고 그 4월 달부터 나타난 어떤 보복 소비에 대한 기저효과 작년 4월 달부터는 아마 그 돼지값이 작년보다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가격 자체는 작년보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뭐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먹기가 만만한 소비자들이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육류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닭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닭고기는 어쨌든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근 들어서 또 잠잠하다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살처분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삼계 농장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들어간 종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나올 사육 마리수도 줄고 도축 마리수도 저희는 좀 주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뭐 작년 상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도체품 가격이 있고 이제 생계 유통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 가격이 지금 거의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물가 당국에서도 좀 압력이 좀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계 쪽에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GPS에 대한 문제점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사료라든가 병아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뭐 닭고기 구매량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저희 소비자 조사 결과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할당 관세로 상당히 많이 좀 관세 인하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. 근데 올 초에도 지금 할당 관세 적용을 좀 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게 수입 업계랑 뭐 실제 생산하는 업계랑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는 생산자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여기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정책으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차후의 문제겠지만 앞으로 물가에 대한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할당 관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축산물 전체 물가가 작년보다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할당 관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렇게 묻히는 그게 이제 또 축종별로는 또 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뭐 기재부라든가 어떤 정부 쪽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마쳤는데요.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우리 국내 산업만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불황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팔로우업이 되느냐, 자조금이 움직이느냐, 뭐 사실 상당한 이슈들이 많습니다. 네, 그러한 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워낙 농가 숫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리고 돼지 쪽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생산비에 대한 부담은 덜 느꼈는데 올해 지금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생산비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했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작년보다도 가격이 더 오를 건데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게 조금 지배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망치 자체는 소수 의견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 생산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
그리고 가격 결정 체계 자체가 돼지 쪽에서는 약간 그 뭐 적은 양이 가격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저희가 전망한 거랑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돼지 농가 입장에서도 생산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